네, 첫 번째 작전명, 외국인 쇼핑 시즌. 아까 김장렬 본부장님께서 외국인 수급이 오늘까지도 들어왔던 점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지금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과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증시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입니까? 네, 그렇죠. 예, 특히나 좀 전에 송 매니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이 대형주 먼저 들어오는 거죠. 이제 미국의 반도체,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 밸류화 프로그램, 그것을 한국에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은 어떤 주식을 먼저 사야 되는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공산이 커 보여요. 좋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런 큰 대형주가 먼저 자리를 잡고 나면 결국은 다시 덜 오른 종목이라든지 다른 중소 종목도 매기가 결국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금리 인하 흐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온다고 사람들이 기대를 이제 하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순서가 좀 다르다. 그리고 물론 한 번에 계속 많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일족씩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전에 많이 샀기 때문에 뭐 몇천억씩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장세가 이어진다면 어느 순간에는 이게 중소형 쪽으로도 좀 이렇게 스프레드가 되면서 더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번에는 그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그런 네. 옛날에 그 말. 출래 불사춘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꽃샘추위는 없어지고 제대로 된 봄이 오지 않을까라고 향후 한 2주를 기대하는데요. 네. 변수는 한 두 가지 있겠죠. 총선하고 실제 그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만족시키는지 그것이 네.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총선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증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을 또 살펴보니까 실적하면 화장품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LG 생활건강 좋은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아모레퍼시픽도 3일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네네. 실적의 영향인가요? 일단 실적 당연히 영향이 있죠. 기대가 낮춰진 실적에 대비했을 때 좋게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희망을 갖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장이 아까 출래 불사춘 이제 본격화 좀 따뜻해진 조짐이 보이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적 기대감뿐만 아니고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바텀에서 목표 주가를 높이는 리포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장이 나쁠 때는 반응을 잘 안 해요. 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그 내러티브가 붙으면서 근거가 조금만 붙으면 말이죠. 주가가 반응합니다. 대표적인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LG 생활건강이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주가가 PER이 뭐 20몇 배까지 가는데 좀 나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1분기, 2분기 나아진다는 것이 아직 확 올라가는 거 아닌데 워스트이즈 오버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주가가 지금 한 3, 4회사의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큰 주식이. 삼성 SDI도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삼성 SD 마찬가지죠. 네네. 정보차 관련돼 가지고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목표 주가 올리면서 둘 다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 다 2차 전지하고 화장품 대형주에서 자리를 잡는 거. 그렇게 반응을 시장에서 해준다는 건 뭐냐면은 물론 큰 거는 반도체하고 기업 밸류업이잖아. 이런 주식. 소외된 주식에 대한 매기도 간다는 것이 네. 장의 성격이 조금은 더 따뜻해지는 분위기로 가는 조짐, 어떤 그러한 그 징조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래 불사춘 말씀을 해주시면서 지금 소외되던 종목들까지도 장세가 좋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도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호재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최근 스위스 은행의 이런 금리 발언, 그리고 일본은행에서의 금융정책 완화 발언, 이런 국제적인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하는 세계적인 은행에서 지금의 인플레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서라도 금융 이런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겠다라는 흐름 자체가 지금의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 이번에 FOMC에서도 이 비둘기 파적 발언이 나왔죠.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은 어느 정도 실적도 회복되고 이런 시장 자체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자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어느 정도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스탠스로 어느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점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상반기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이렇게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수급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수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도 대형주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 이후에 이 중소형주들도 함께 움직일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해본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릴 텐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런 불황에서의 실적이 확실히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시장 전체의 이런 매수세, 예수금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이 대형주 위주 상승세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상승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테마 전체적인 흐름 같이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방송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 이런 제약주 일정이라든지 그 외에 선거 일정 이런 단기적인 매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소형주들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에 따른 모멘텀을 확인해 보시고 관련 종목들을 살펴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러면 저PBR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현대차랑 기아는 오늘장에서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송은환 매니저님,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매도 탑5 안에 현대차, 기아 모두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PBR 관련해서는 좀 기대감이 사라지는 추세입니까? 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저PBR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는 그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상당히 주가가 부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단기로 주가가 상당히 올라온 회사들은 단기 차익 실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그 애가 이 현대차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자동차 회사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앞으로의 이런 금리 인하와 함께 매출 증가, 그리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형 회사들은 어느 정도 단기로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의 흐름이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저PBR 종목군들 중에서도 대형주들, 그리고 이 대형주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고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PBR 내에서도 성장성은 꾸준히 계속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김장일 본부장님, 네네. 최근에 저PBR 관련 네. 은행주들은 네. 또 시장에서는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계속 뭐 1주, 2주 계속 같은 얘기인데요. 연달아서 애널리스트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일단은 그 밸류가 주가가 올라왔어요. 네. 1월 중순 대비했을 때 한 20% 정도 높게 올라왔는데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일본은 작년에 0.5배 초반에서 0.9배 넘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네. 엄청 오른 거잖아요. 한 60% 이상 오른 거예요. 네. 70%.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 반도 안 온 거죠. 일본의 사례를 비교하면은. 그래서 우리는 0.3배, 0.4배가 안 됐는데 이제 0.4배를 막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몇 군데 애널리스트 얘기하는 거 보면 한 적어도 0.55배, 0.6배 가까이의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은 한 여전히 25에서 30% 업사이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한국은 PF도 있고 뭐 ELS 이제 많이 끝나갔죠. ELS 하는 거 그런 걸 지나가는 과정에 좀 순탄치 않은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익 실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기업 밸류와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총선실하면서 무슨 돌발 변수가 아니면은 네. 은행을 빼놓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거다. 자동차도 좋은데 네. 자동차가 아까 오늘 엊그저께 좀 빠진 것 중에 하나는 아마 2월달에 그 출하인가 그 실적이 조금 마이너스 난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2월 수출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다른 거는 엄청 좋은데 자동차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갖고 있는 어떤 그 기업 밸류업은 또 그런 중간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행은 그냥 쭉 꾸준히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은행을 하나 넣어야 되고 변수는 아까 자동차하고 지주회사. 네. 지주회사는 항상 디스카운트를 했는데 좀 이렇게 다른 사업, 신사업을 하는 지주회사나 아니면 투자를 하는 지주회사는 괜찮죠. 대표적인 게 LS, 네. 2차 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거하고 네. SK 스퀘어, 그 투자하는 회사잖아요. 이런 거는 엄청나게 SK는 엄청나게 갖고 SK 스퀘어는 LS는 덜 가는데 네. 그런 지주회사 셀렉티브한 거하고 그다음에 은행하고는 시간을 두고 계속 끌고 가는 것이 한 포트의 한 축으로서 그게 반도체만큼이 아니냐는 것은 다른 문제지만은 네.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최소한 1분기 실적이 다 마무리되고 우리 5월 달에 뭐 나오죠? 우리 그 기업 밸류 오다 2차 보니까 세미나. 기업 밸류 기업 초안이 밸류 프로그램. 다음 달에 나온다 네, 하더라고요. 네. 5월 달에 확정되니까
확정되기 전후까지는 아마 흐름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PBR 관련주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되 변수를 꼭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1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서 기대되는 섹터가 따로 있으십니까? 지금 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화장품주들도 그 예로 할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어느 정도 반도체주들 실적도 지금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보다 컨센서스보다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느냐라는 점에서는 컨센서스보다 그렇게 크게 나오겠다라고 기대를 하기보다 지금의 매출 자체가 어느 정도 기대치에서 잘 부합하는지 여부, 그것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금리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전에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기업체들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매출은 증가세가 나오겠지만, 이런 매출이 연속성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지금 기대했던 매출만큼 어느 정도 그렇게 크게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점을 표하는 전문가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어니 서프라이즈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져가기보다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지표 자체가 순항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서 네. 여기에서 어니 서프라이즈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지 여부 아. 체크를 해보시면서 상반기, 이번 분기 이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어느 섹터를 가져가 봐야 할지 체크를 해봐야 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기보다는 1분기 실적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